안녕하세요, 북스무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그 고대 정치사 관련된 내용을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자, 교재 몇 페이지 펴보냐면요. 여기 이편 교재 15페이지 펴보세요. 15페이지.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밑줄친 기읒과 니은의 왕명을 순서대로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 보면, 왕 11월 7일에 백제 왕이 크게 군사를 일으켜 나라 서쪽에 40여 성을 쳐서 빼앗았다. 또 8월에 또 고구려와 함께 모의하여 당항성을 빼앗아 당으로 가는 길을 껐으니 왕이 당태종에게 그 사신을 보내서 위급한 사실을 알렸다. 이렇게 이제 있죠. 자, 일단은 요게 이제 출처를 보면 신라 본기이기 때문에 신라 왕을 주체로 해가지고 지금 계속 쓰여 있는데, 자, 이때 이제 백제 왕이 누구냐? 요걸 이제 먼저 알 필요가 있는데, 자, 이때 백제 왕은 누구냐면 의장왕이죠. 예, 의장왕이라고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역사 사실 좀 알 필요가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백제하고 고구려 간에 이런 라제 동맹이 여제 동맹이 형성됐죠. 여제 동맹이. 그래서 여제 동맹이 형성돼 갖고 서로 협력하에 당항성을 공격했어요. 당항성을 이제 공격할 때가 언제였냐면 의장왕 때였어. 그래서 그때 의장왕이 이제 642년에 그 당시 대하성을 뺐고 그 다음에 고구려와 함께 당항성을 공격했죠. 일단 이제 대하성의 위치는 여기고요. 대하성 관련된 내용은 어저께 얘기했죠. 그 함락한 후에 1년 뒤에 고구려와 백제연합군이 이 당항성을 공격했어요. 이 당항성은 상당히 전략적 위치가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면 신라가 원래는 이 소백산맥 이남 지역에 나라였죠. 근데 한강 유역을 점령하고 나서 여기에 중국과 이제 직접적 교통을 하게 됐는데 이때 이 교통의 수단이 어디였냐면 당항성이었어요. 그래서 이 당항성에서 중국의 당나라와 교류를 했다. 그래서 고구려나 백제 입장 볼 때는 신라가 당나라와의 관계를 끊기 위해서는 요 당항성을 이제 공격해서 점령한 게 낫겠죠. 그래가지고 요 당항성을 이제 공격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근데 여기에서 이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요 기록이 고구려 측 기록도 아니고 백제 기록도 아니고 신라 측 기록이에요. 신라 측. 그러니까 이제 신라가 이제 그 당시 당나라한테 얘기한 것을 구당서나 신당서가 적어놓은 거죠. 예, 그게 뒤에 송나라 때. 그 때문에 요걸 그대로 믿을 수가 없어. 원래는 백제만 이제 당황성을 공격했는데 신라가 이제 그 당시 당나라가 곡을 칠 것을 이제 고려한 것을 이제 생각하고 백제는 관심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당나라와 연결시켜서 백제와 같이 협공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해서 신라의 주장을 그대로 중국적 기록에 나와 있고 이게 이제 뒤에 구당서나 신당서에 정리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요거는 이제 정확하게 사실관계가 이제 명확하진 않지만 일단은 요 삼국사의 기준에 보면 여긴 당황성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문제 나온 거 보면 되게 이제 그 내용 자체가 어떤 왕이라든지 지명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당황성을 그때 공격했던 백제 왕은 의장왕이다. 643년에 공격했고요. 다음에 이 시험 문제 나올 때 이 당황성을 물어볼 수가 있겠죠. 여기.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다음에 니은의 왕 원년 이렇게 있는데 이때 이제 정월 17일에 배담을 베어 죽였는데 이에 연루되어 죽은 자가 30명이었다. 자, 이때 2월에 알천은 상대 등 임명하고 대하천 스승을 우두주의 군주로 임명하였다. 당태종이 사신에게 부조를 주어 보내요. 부조라는 것은 이제 그 왕을 임명하겠다는 거죠. 전왕을 강륙대로 추종하고 아울러 그 왕을 주군으로 삼아 낙낙궁왕으로 이제 책봉했다. 이 낙낙궁왕은 그냥 의례적으로 그 당시 한반도에 있는 왕조들에게 줬던 칭호이기 때문에 별로 의미는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단서가 될 수 있는 게 뭘까요? 자, 정월 17일에 비단을 베어 죽었는데 이에 연루된 자가 30명이었고 그리고 전왕이 이제 그 비단을 죽일 때 이미 전왕은 이제 없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요게 단서를 알 수 있는 게 비단에 난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진덕여왕이 즉위 직전에 비단이 난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선덕여왕이 막 꼴깍꼴깍 죽을 때죠. 그래서 이때 상대던 비단과 염종 등이 그 반란을 일으켰어. 그래서 이때 이제
그 반란을 일으키고 나서 그 반란을 진압하고 나서 진덕여왕이 즉위를 하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덕여왕이 거의 죽기 직전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일어났고 죽고 나서 진덕여왕이 이제 왕에 오르고 그러니까 진덕여왕이 이 만을 진압을 했죠. 누가 진압했냐면 요거는 이제 김유신이 진압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김유신이 먼저 나그 유명한 그런 이제 그 연을 날려서 뭐 반란군대 기대를 꺾고 죽였다. 뭐 그 내용이 있죠.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은 그 이제 기출문제 분석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비단이 나는 일으킨 원인에 대해서 이제 좀 보면 비단이 여주가 잘 다스리지 못해서 그 정치를 망했다라는 그 논리로 해가지고 이제 뭐냐면 일어났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성덕여왕이 거의 죽을 때 이제 진동양이 되려고 하니까 또 여주가 되네? 예전에도 이제 너를 망쳤는데 그러면서 이제 반란이 있고 김유신이 이제 나를 진압하고 나서 그 뭐냐면 그 이렇게 진동양을 모셨죠. 그리고 그 도중에 이제 성동왕이 이제 뭐 병으로 이제 죽었고 이제 이미 죽으려고 했던 참이었어요. 자, 그래서 요 이제 감안을 할 때 요 니은의 왕은 성덕여왕이 아니라 진덕여왕이 비단의 난을 진압하고 집권했고 성덕여왕은 그 와중에 뭐냐면 물론 관랑군에서 죽은 건 아니지만 이미 죽이려고 할 때 죽었다 난중에 죽었다 자연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을 제가 밑에다가 기출문제 분석 내용에다가 자세한 내용을 적어놨으니까 좀 봐주시면 되고요. 요때 이제 비단을 진압하고 뭐냐면 등장한 세력들이 김춘추나 김윤신 같은 신흥 세력들이죠. 예. 그리고 이들에 의해서 이제 진덕여왕을 진덕을 내세워서 정권을 장악하고요. 진덕여왕이 죽은 후에 그 다음에 그 김춘추가 왕이 되죠. 이 부분은 뒤에 좀 다시 얘기를 할게요. 자, 21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골품제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골품제. 그리고 그 신라의 승리였던 자장 관련된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제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자, 기획의 이름은 덕만이다. 그의 아버지 진평왕이며 어머니는 마야부인 김씨다.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알 수 있는 단서는 진평왕, 덕만 이런 것이죠. 그래서 기획의 이름은 여러분들 그 뭐냐면 진평왕의 딸이었던 성덕여왕이죠. 여기 들어갈 것은 성덕여왕이에요. 성덕여왕. 그래서 성덕여왕의 즉위가 상당히 이례적이죠. 그 전까지는 이제 여왕이 없었어요. 여왕이 없었고 주로 이제 성골 남자의 왕이 이제 이렇게 지휘했는데 물론 이제 성골이나 진골의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긴 있어요. 이건 좀 나중에 설명하고요. 자, 그래서 그 당시 진평가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 그 성덕여왕이 딸만 있었죠. 딸 중에 이제 그 성동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왕위로 이제 됐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진평왕에 또는 그 성골에 남성이 존재했다면 요 여성인 그 성동왕은 왕이 어려웠을 것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남자가 없고 얘가 이제 유일하게 있기 때문에 성동왕 유일하보다는 이제 그 딸만 존재하고 있죠. 성동왕이 이제 딸이 그 얘가 있었고 이제 되고 그리고 그 사촌 동생이었던 앞에서 언급했던 진덕 여행도 이제 뭐냐면 이렇게 그 뭐냐면 성골이기 때문에 직위를 했죠. 그래서 그럼 여기에서 이제 볼 게 성골과 진골의 그 기준을 좀 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예매. 왜 예매하냐면 성골과 진골의 이제 기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쭉 이렇게 정리를 쭉 해놨거든요. 예. 한 7개 여러 가지 있는데 왜 우리가 보통 이제 예전에 제가 이제 고등학교만 때 배울 때만 해도 모계, 북의 양계가 다 성골이어야 된다. 그러면 성골이 되는 거고 만약에 한쪽이 이제 뭐냐면 성골이 아니라 진골이거나 그러면 진골로 떨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건 예전에 견해고 최근에는 이제 여러 가지 관점이 나왔고요. 그런데 이제 교과서에서 이제 그 뭐냐면 내세운 관점이 있어요. 이건 교과서 관점이에요. 자, 교과서에 이제 보면 여기 이제 잠깐 들어가면 진흥왕이라는 사람이 있죠. 진흥왕. 진흥왕은 이제 이렇게 이제 두 명의 아들을 뒀어요. 그래서 진지왕, 동률계 이렇게 이제 있는데 자 동률이 원래는 첫 번째 아들이었어요. 근데 도중에 태자로 지명됐다가 죽고요. 사륜이었던 진지왕이 왕이가 됐죠. 근데 이 진지왕은 그 뭐냐면 정치를 못하고 여정을 밝힌다고 해서 오늘 여미새라고 해서
쫓겨났고 요 진지왕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손자가 김춘추 무효왕이죠. 자, 진시황이 이제 쫓겨나고 그 다음에 대통령 그 왕위를 계승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동률의 아들이었던 진평왕이야. 진평왕. 그러니까 이제 태자로서 죽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즉위를 하게 되죠. 자, 진평왕은 자기가 왕위가 등장하니까 이 동률계를 좀 더 성골 요그 나머지 사륜계나 다른 그 계통이 이제 그 진골 계통과 좀 구분하기 위해서 자신을 성골이라고 지칭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른 골들은 진골이라고 해갖고 사륜계와 좀 차별을 두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제 석가모니 집안의 자손이다 하면서 이렇게 이제 하죠. 그래서 이걸 이제 뭐 진종서라고 이제 하잖아요. 이 진평왕이란 말이나 뭐 진동왕의 진짜도 다 이제 진정한 왕족이라는 뜻의 의미죠. 그래서 진평왕은 아들이 원했는데 아쉽게도 아들이 없었어.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성덕여왕을 왕에 앉혔던 거죠. 성덕여왕. 자, 근데 이제 성덕여왕에도 그 밑에 자식들이 있었겠죠. 있었다는 기록도 있고. 근데 문제는 이게 성골과 진골이라는 게 이게 부계혈통이에요. 모계혈통으로 연결되지 않아. 그러니까 진평왕의 부계에 연결돼서 선덕왕이 왕이 될 수 있었지만 성덕왕을 기준으로 해갖고 그 모계이기 때문에 부계혈통으로 이제 연결되지 않아. 모계혈통으로 진골 성골 연결되지 않아. 그러니까 그 밑에 그 자식들이 있어도 얘네들은 그 뭐야 성골 계통이 아니야. 모계 계통이잖아요. 부계 계통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딱 찾아보니까 그 진평왕의 동생한테 국반이라는 사람이 있어. 국평왕의 동생 딸이 진덕여왕이죠. 동률계니까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예, 모계로. 그래서 진덕여왕이 성덕여왕이 죽은 다음에 왕위를 계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이제 비난에 난 과정에서 성덕여왕이 죽고 진덕여왕이 됐던 거잖아요. 자, 그러면 진덕여왕도 분명히 자식이 있었을 거예요. 예. 근데 앞에서 말한 부계의 기준이기 때문에 모계 쪽으로 이렇게 연결이 안 되죠. 자기는 이제 부계 쪽이니까 연결되지만 자기 자식들은 모계 쪽이니까 연결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자식들은 왕위 계승에서 이제 뭐냐 탈락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이때 이제 무효왕이 실력자인 김유신과 손을 잡고 얼굴만을 진덕령을 내세우고 진덕령이 죽으니까 이렇게 이제 동률 그 성골계가 없고 이 다음 수인 진지왕 계통으로 넘어가서 자기가 왕이 됐다. 그리고 그 군사적 뒷받침은 누가 내줬냐? 이건 김유신이 내렸다. 그래도 이런 개념은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교과서에 있는 보통 통론적 관점에서 그 얘기를 한 거고, 근데 성골과 진골의 차이점은 되게 여러 가지 관점이 있다. 그래서 문제 나올 때 성골과 진골의 차이점을 물어보지는 않을 것 같아. 제 생각에. 너무 이게 여러 가지 견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 하여튼 요게 이제 성동왕이 여왕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즉위할 수 있었던 것은 고을 품제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을에 들어갈 그 사람은 누굴까요? 자장이죠. 여기서 자장. 예, 자장. 그래서 이 자장이 이제 여기 당나가서 그 여러 가지 불법도 배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계율도 세우고 그리고 이제 그 신라에 어떤 이제 종교 조직을 만들었죠. 예. 그래서 자장이 그 여러 가지 입자 그 업적이 있는데 자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나라에서 들어가서 불도를 닦은 다음에 계율종인 도성에게 배운 후에 그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계율종을 세웠어요. 그 당시 이제 뭐 계율이라는 것은 이제 불교에서 승려들의 어떤 이런 규율을 이제 강조하는 그런 거잖아요. 자, 근데 이 계율종을 세울 때 또 불교적도 이제 뭐냐면 조직을 했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대국통이 돼가지고 승려의 부분과 승통의 일체를 주관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당시 또 항명사 구축 목탑을 창건을 권유해서 645년에 완성을 시켰어요. 예. 그리고 전국각지에 또 사탑을 세우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또 650년에 진도여왕 때는 당의 영어 사용을 권유해서 실시를 하도록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기록을 보면 자, 불교가 우리 동방에 전해져서 비록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그 주지를 받드는 규범이 없으니 벽구로서 다스리지 않고는 바로잡을 수 없다. 조정의 이제 이런 것들은 신라 불교가 양쪽 팽창이 있지만 이걸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고 국가의 통치 이용을 적극하기 위해서는 교단의 체계적 정제가 필수적이다. 그래서 국가 권력이 종교형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질서를 부여하고 통제를 강화하는 의지의 표현을 볼 수 있다. 이거야.
그 자신이 이제 그 교단의 최고위인 대국토 임명받아서 그것이 이제 불교가 개인의 신앙 차원에 넘어 국가 체제에서 편입되고 조직화됐다는 걸 좀 보여주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됐던 것이 이 사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국가가 왜 이제 종교 불교 조직에 개입돼 갖고 이렇게 했냐? 여러 가지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신라의 행정 조직을 바로잡기 위한 거야. 왜냐하면 그 당시 신라 같은 경우에는 행정 조직이 제대로 잡히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불교 조직을 이용하고 하려고 했고, 왜냐면 불교 승려들이 이런 글을 읽을 줄 알잖아요. 행정 문서를 달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또 이런 계율 쪽에서 강조하는 이제 불법을 받아들여서 나중에 유교의 이제 율령 체제를 수용하기 위한 가독을 마련하겠다. 왜냐하면 불법 바탕으로 어느 정도 익숙한 다음에 그 바탕으로 이제 율령 체제 넘어가려는 어떤 그런 포섭이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장 꼭 기억을 해두시고, 이 자장은 이제 성덕여왕부터 했고 진덕여왕까지 쭉 활동했던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을 보죠. 22번. 22번은 이제 올해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올해. 그래갖고 이제 그 있는데 일단은 이제 가에 들어갈 것은 소도죠. 소도. 그 다음에 나에 들어갈 것은 이제 뭐냐면 원화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이제 그 내용을 보면요. 자, 마는 산과 바다 사이에 거처하지만 성곽이 없다. 그리고 대체로 작은 나라에 56국이 있는데 큰 나라는 그 만호이며 작은 나라는 수천가이다. 이렇게 있고요. 그 우두머리가 있다. 이렇게 있고요. 자, 여기다 생략한 다음에 풍습 관련된 내용이에요. 풍속은 귀신을 믿으며 매년 5월에 다 깔고 10부임을 바치며 무리가 모여 노래하고 춤추며 신에게 제사를 지낸다. 그리고 10월 달에 이제 관련된 내용이 쭉 나오죠. 10월에 이르러 농사를 마치면 또한 이첩한다. 그리고 구급 관련된 내용이 나요. 구급에는 각각 한 사람씩 세워 천신의 제사를 주관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청군이라는 사람이 있죠. 청군이라고 했다. 그리고 또 벼럽을 줬는데 이 벼럽을 뭐라고 하냐? 소업이라고 했다. 이렇게 이제 벼럽을 줬는데 이 그것을 뭐라고 했냐면 소도 다시 할게요. 번업을 뒀는데 이름을 소도가 같다. 예, 요 소도 관련된 내용이 이제 여기 있죠. 번업을 뒀는데 소도가 있다. 그래서 이 소도는 큰 나무를 세우고 방울과 붓을 매달렸고 그 소도의 뜻은 서역의 부도와 유사하지만 행하는 성악의 차이가 있다. 뭐 이렇게 있는데 소도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게 뭐예요? 여기 들어가면 그 뭐냐면 어떤 죄인들 들어가면 이제 면제받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래서 뭐 청군 그 정치와 종교가 분리될 수 있는 곳, 뭐 이런 내용이 있죠. 그래서 상한의 이제 어떤 특징으로서 이제 소도가 나왔다 이렇게 이제 있는데요. 그래서 뭐 그렇게 문제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있고 올해 이제 그 삼국지 위지동의전 관련된 내용에서 한번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풍습 관련된 내용에서 자 나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그 24대 진흥왕 성은 김씨다. 또 천성과 풍로가 다소 신선을 승성하고 아름다워 어여쁜 민간의 낭자를 보아서 원한을 받들고 그 다음에 무리를 모으고 선비를 모아 호재 충신을 가르치게 하였으니 또한 나라를 다스린 큰 요치이다. 뭐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것은 이제 원하다. 원하. 이렇게 있는데 자, 이 원하는 그 원래는 여자를 이제 선택을 했다고요. 여자는 이 원화가 여자예요. 낭자를 모아서 이제 선택할 때 여자 낭자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누굴 이제 내세웠냐면 남모낭이나 중조낭을 이제 내세웠다.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 그 여자가 이제 다른 팬덤이 있었나 봐요. 그 남자도 있었는데 근데 서로 실기 질투해 갖고 이제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이제 죽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원화제도를 폐지하고요. 여자 대신에 남자를 이제 내세웠죠. 아름다운 미모의 남자를 내어서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뭐냐면 그 뭐냐면 풍월도고 이게 발전돼서 했던 것이 한왕이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한왕의 그 뭐냐 전 조직이었던 원화와 관련된 내용이 여기 있어요. 원화. 예. 그래서 이제 이 내용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 니은 명칭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삼국사기에 있는 삼국지 위지동이전. 삼국사기 아니라 위지동이전에 있는 그는
초기국가의 풍습 관련된 내용이고, 요거는 이제 삼국사기에 있는 내용이죠. 이 삼국사기에 있는 내용 관련된 내용을 이제 있고, 그 삼국사기가 삼국유사네요. 제가 말꼬네. 삼국유사에 있는 그 원화와 관련된, 그러니까 하나의 전시인 원화제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야, 여기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문제 자체는 한문 사료라는 그 난이도도 있지만 좀 그냥 대충 이제 그 가사료도 이제 보면 읽어낼 수 있고 쓸 수 있고요. 나사료 같은 경우는 좀 배경 지식이 있는 분들은 그냥 쓸 수 있는 것 같아. 예전에 하강전에 원화제도 된 내용인데 나 정도만 약간 난이도가 있고 뭐 가는 한문 사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요거는요. 예. 소도 관련된 내용이니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 추세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명칭 쓰는 거야. 예. 내용 쓰는 말도 요즘에 안 나와. 예, 채점하기 좀 귀찮나 봐. 예. 그래갖고 대략 2점짜리 문제 내고 이런 식으로 기입형식의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사료를 많이 읽어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 예, 이런 거는 풀려면 사료를 많이 읽어야 돼. 뭐 한자 사료를 읽으면 좋긴 좋지만 한글 사료라도 이제 번역본이라도 읽으시면 다음부터 단서를 잡아갖고 이제 글을 쓸 수 있잖아요. 예, 이렇게 이제 대비를 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정치, 통일신랑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통일신랑 이제 정치를 이제 보는데요. 자, 요거는 통일신라, 그러니까 신라 시대 때 어떤 이제 그런 그 신라 시대 때 이제 뭐냐면 시대 구분 관련된 내용이야. 시대 구분. 예. 그래갖고 이렇게 이제 있는데요. 자, 신라 시대 때 삼국사기하고 삼국유사의 구분이 좀 달라요. 삼국사기 같은 경우는 왕의 활동 기준으로 이제 나누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성골계통이 즉위할 때는 상대, 협가세부터 진덕여왕, 그리고 진골 무효왕 계통의 중대, 무효왕과 해공왕, 그리고 진골 내문왕 계통의 하대, 성덕왕과 경수왕 이렇게 이제 세우고 있죠. 그래서 이제 보통 교과서에 중대, 하대 나눌 때는 이제 이렇게 식으로 나누고요. 삼국유사 같은 경우는 왕의 명칭을 가지고 이제 얘기해요. 고유한 망명을 사용하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제 차차홍이니 이사금이니 이런 것들 그러니까 헛것에부터 해갖고 지중왕 때까지 여기는 좀 약간 이제 삼국 유사는 지중왕 때는 이제 이렇게 뭐냐면 아직까지 이제 기록돼 있기는 이렇게 적어놨는데 하여튼 이때는 주로 이제 뭐냐면 상고 불교식 왕명을 사용했던 거 그래서 법흥왕 때죠 법흥왕 진동왕 때 그리고 중국 시호 제도가 실시된 건 무효왕 때 이렇게 봅니다. 시호 제도 실시는 동성왕 때도 볼 수 있지만 중국식 시호제가 이제 본격한 거는 무효왕 때야.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물어볼 것은 이제 뭐냐면 삼국사기에서 상대 그다음 삼국유사에서 중고에 해당하는 시기가 언제 때냐. 자, 요 시기는 이제 뭐냐면 법흥왕하고 진덕양 시기예요. 예, 법흥왕과 진덕양 시고 요거 밑에 표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여기에서 버풍왕하고 이 진덕여왕 시기가 이제 뭐냐면 상고하고 그 다음에 여기 중대 상대하고 중고가 이제 겹치는 그 시기가 요 시기다. 버풍왕과 진덕여왕. 그래서 상대는 앞에서 얘기한 성골 집권했던데 중고는 그 뭐냐면 불교식 왕명을 사용했던 시기 겹치는 게 2번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고려시대에 편찬한 두 역사서에서 신라사를 각각 세 시기에 구분한 것을 합쳐서 만든 도표이다. 자, 가를 이제 하나의 시기로 설정한 그 책의 이름과 그 설정 기준을 쓰시오. 이렇게 있군요. 자, 요게 이제 보면 앞에 그 삼국사의 역사, 고려시대 두 역사책이 뭐예요? 앞에서 보면 삼국사기하고 삼국유사잖아요. 예. 자, 삼국유사인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어보는 것이 가를 하나의 설정 시기로 했던 책이든 법흥왕부터 해갖고 여기 이제 무효왕이지만 무효왕 전까지 표시한 것들이 제대로 이게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 진덕여왕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법흥왕 그 다음에 이제 설정한 거 보니까 자 게다가 요거는 뭘 했다? 불교식 왕명을 사용했죠. 변명이라고 하죠. 변명. 불교식 왕명. 근데 주의할 것은 시호가 아니에요. 시호라는 것은
죽은 후에 이제 불려진 거죠. 왕이나 위대한 인물이 죽을 때 불렸던 명칭이 시호잖아요. 예, 시호는 아니고 이 그 불교식 왕명이었던 법명은 그 당시 사용했던 거야. 근데 삼국사기는 이건 마치 시호처럼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건 좀 뒤에 와전돼서 잘못된 얘기고요. 자, 그때 요 중고식이라고 하는 그 시기를 이제 했던 것은 뭐다 기준이 불교식 왕명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나아 시기 때, 그러니까 무효왕과 성덕왕 때죠. 요 시기를 얘기를 한 건데, 자, 요때 육부의 이제 성격을 한 줄로 인해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성덕왕이라면 뒤에 성덕왕이 있는데 여기에서 성덕왕은 성덕여왕인 것 같아요. 지금 성덕왕은 제가 말할게 성덕왕인데 요 앞에 이제 성덕왕이 있었으니까 무효왕을 또 이때 할 때는 하대의 출발지는 성덕왕을 얘기한 것 같아. 지금 예. 그래서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요 시기는 어디죠? 물론 성덕은 하대지만 전체적으로 중대잖아요. 그러니까 중대에서 육부의 성격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 같아. 원래 부라는 것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혈족이나 이런 단위 아니에요. 부는 정치 집단적 성격이 있어요. 고구려도 그렇고 신라도 그래요. 예. 이 정치 집단 부가 형성된 것은 신라를 기준에서 볼 때는 언제 때냐? 이것도 설이 많은데 대개 이제 5세기 말 정도. 그러니까 그래서 6세기 때, 그러니까 눌지왕부터 지중왕 때,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런 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육부의 이제 행정 조직이, 그러니까 육부의 어떤 정치 집단 성격이 요런 이제 중대 무효 왕권의 어떤 강대한 이제 그 전제 왕권을 바탕으로 해서 이게 성격이 변했죠. 이걸 행정적 성격으로 변화됐다. 그래서 정치 집단 성격에서 행정적 성격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라는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혈족적 성격보다는 정치 집단적 성격이 있고요. 부가 형성된 거는 뭐 고구려나 신라나 이런 정치 집단 부가 형성된 좀 다르죠. 고구려는 좀 빨리 만들어졌고 부는 이제 왕권이 강해지면서 그 대응하는 과정에서 귀족들이 부를 형성되기 시작해서 했는데 그 시기가 5세기 말 정도 불지왕부터 해갖고 이제 지징왕 6세기 때 넘어가는 그 시점이었다. 근데 부가 해체되는 것은 중대 그 뭐냐면 무효왕계통에 등장하면서 해체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 좀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이거 이제 신라 시대 때 어떤 이제 시대 구분 그래서 삼국사기 구분과 삼국유사의 구분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부체제론에서 이 부의 설정 과정을 이제 물어보는 그 내용도 여기 예전에 한번 시험을 나왔기 때문에 한번 기억은 해두세요. 근데 요거는 학계에 따라서 견해가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이게 있는데 요즘 추세를 볼 때는 시험 문제 이런 식으로 안 나올 것 같아. 이 채점 기준이 모호한 거는 그 넘어가는데 이 초체 고대사가 이렇게 익명이나 지명 중심으로 나온 것도 이게 해석을 해버리면 다양한 견해가 나올 수 있잖아. 채점 기준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고대사는 한동안은 그냥 팩트만 얘기하는 것 같아. 우리가 다 인정할 수 있는 그 팩트 있죠. 예, 그래가지고 그 아까 이제 지명, 인명, 제도 이런 명칭들, 그 풍습 그런 것들 이제 그 사료성에 있는 딱 있는 거 그거 물어보는 것 같아. 왜냐면 어떤 것들 이런 식으로 육부의 성격을 쓰시오. 애매하잖아. 학자마다 다 다르고. 예.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최근에 고대사 문제에서는 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예. 물론 이제 나올 수도 있죠. 예. 근데 최근 추세, 5년 동안 추세를 볼 때는 시험 문제 안 나온 것 같아요. 21년부터 다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왔거든요. 자, 3번을 보겠습니다. 자, 3번은 다음에 제시한 왕의 제2기간에서 일어난 사실을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런 거잖아요. 자, 일단은 문제 볼게요. 자, 상대 등의 김사인이 해마다 제의가 자주 나타나는 걸 이유를 들어 상소하여 시정의 득실을 강하게 비판하여 이 왕이 기꺼이 받아들였다. 요 말은 좀 어렵죠. 삼국사기에 보면 김사인이라는 사람이 756년에 그 당시 천재지변이 빈번히 일어났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제의서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한나라 시대 때 동준서가 청인상서를 이제 제시했잖아요. 제시서일각에서 하늘 영상은 이제 뭐냐면 다 그 왕의 어떤 이제 그것에 벌하는 그 기준이 된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의가 일어났으니까 그 왕이 반성하는 차원에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겠죠. 자, 그 차원에서 이제 지적을 한 거야. 그리고 병으로 간직에 물려놨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여기까지는 이게 어떤 왕인지 몰라. 김사인이 어떤 시기에 어떻게 했는 거는 삼국사기를 철저히 공부를 하신 분은 모르겠는데 실제로 뭐 통론이나 교과서 지식을 이제 아신 분들은 이거 모르죠. 하여튼 이게 왜 물려났냐면 그 당시 경동왕 때요. 경동왕 때 한화 정책을 생각하면 한화 정책을 비판하는 정계 축출했다고 이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이게 경동왕이라고 이제 알 수 있는 게 두 번째 내용이죠. 이거는 제도상의 내용인데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게 경동왕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그 밑에 이제 내용인데요. 자, 중실 시중을 개정하여 국학을 제업 박사와 조건을 두었다. 이렇게 이제 있는데 요게 이제 경동왕의 이제 단서죠. 예. 경동왕 때는 그 당시에 이제 그 왕의 비서 역할을 했던 중시의 명칭을 시중으로 바꿔요. 예, 시중. 그래서 중시를 시중으로 바뀌죠. 시중이라는 명칭은 이제 중국에서 영향을 받은 거죠. 참고로 이제 홍동왕 때 그때는 이제 집사부였죠. 이게 시중을 바뀌어서 집사부였는데 집사성으로 바꿔. 그러니까 요때 간부의 명칭이 갑자기 바뀐 게 같이 간부와 간직의 명칭이 바뀐 게 아니라 간직은 그대 바뀌되 어, 간부의 명칭은 아직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집사부가 집사성이 된 거는 언제 때냐? 요때 된 게 아니에요. 하대인 흥동왕 때 됐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이거는 경동왕 때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국학에 그 당시 이제 그 제업 박사와 조교를 설치했다. 이렇게 이제 있죠. 요거까지 아시는 분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뭐 삼국사기에 있는 내용이니까 그 경동왕 때 관련된 내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동왕의 제의가 또 이제 있었던 일들을 이제 찾으시면 되겠죠. 예. 자, 일단은 먼저 볼게요. 독서상품과를 설치해서 관리를 선발했다. 예. 독서상품과를 둬서 관리를 선발한 것은 틀렸죠. 이거 언제 때요? 요거는 경동왕 때가 아니라 원성왕 때죠. 원성왕. 그래서 원성왕 때 그 당시 이제 신문왕 때 설치한 국학과 마찬가지 유교 정치 이념을 수용하기 위해서 그 당시 독서상품을 설치했죠. 그래서 관리의 등용 기준으로 유학의 공부의 수준을 3등급으로 구분해서 골품보다 실력 위주의 인재를 등용하려 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유교 정치 이념을 확립하려고 했지만 진골 기조의 반발과 독서상품과보다는 당나 유학을 선택을 한 유투표의 외면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일단은 이거 오답이지만 예전에 객관식 기출문제 때, 주관식 기출문제 때 요거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독서 상품가, 국학, 그리고 독서 상품가, 국학을 왜 설치했는 목적,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한계, 요거를 좀 기억을 해두세요. 이건 뒤에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그때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을 보죠. 니은을 이제 보면 불국사와 석굴사를 참관했다. 참고로 지금은 석굴암이라고 하지만 예전에는 독립된 사찰이었어요. 예. 그래서 불국사, 석굴사 참관했다. 맞죠? 근데 이 기록은 이제 삼국사기에 나와 있지 않고 불교 관련된 내용이니까 삼국유사에 있어요. 삼국사에 따르면 불국사, 석굴사를 경동왕 때 김대성이라는 인물이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람 이름도 좀 외워두세요. 그래서 김세성이 전세 부모를 위해서 석굴사를 현세 부모를 위해서 불국사를 창건했다. 그래서 요것만 보면 김대성의 원찰 김대중 원찰 정도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뭐냐면 이거는 연기설화에 불과한 거고 경동왕이 왕실의 원찰로 창건했다는 게 정설이에요. 예. 그래서 그 경동왕은 석굴사와 불교사와 함께 봉송사의 중건이라든지 하원경의 보급 등을 통해서 불교 장려를 통해 왕실의 권위와 신성성을 고양시키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거를 이제 좀 보겠습니다. 이거 자, 여기 보면, 자, 주 9년에 이제 뭐냐면, 고유 지명을 중국식 이름으로 바뀌었다. 이게 이제 경동왕의 유명한 한화 정책이죠. 한화 정책. 예. 그래서 요 한화 정책은 상당히 의미가 있죠. 그 당시 이 한화 정책은 그 신라 고유한 명칭들을 그러니까 이제 간청이나 행정구역 명칭들을 중국식으로 바뀐 거야. 중국식의 특징이 외자잖아요. 외자. 아,
그래서 이제 외자 형식으로 바뀌는데 예를 들어 한산주를 한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외자 형태 한 글자로 이제 바뀐다. 근데 이게 주의할 건 뭐냐면 단순히 이름만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중국식으로 바꾸면서 예전에 골프제 중심의 어떤 시스템을 일종의 중앙제도든 지방제도든 간에 중국 시스템을 바꾼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 당연히 그거에 대한 진골기족의 어떤 반발이 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첫 번째 보면 김사인이 그 당시 제2 영상을 보고 그걸 빌면서 왕을 이제 뭐냐면 비판하는 내용들 이런 것도 이제 뭐냐면 여기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의할 것은 왕이 기꺼이 받아들였다는 거는 이제 삼국사에 있는 내용이지만 실제로는 쫓겨났어요. 예, 해놓고는 그 다음에 물리쳤어. 예, 계속 쫓겨났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하여튼 이 한화 정책은 상당히 이게 뭐냐면 그 반발이 컸고 그래서 결국에 경도왕이 죽고 그 어린 해공왕이 즉위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진골기족들 요구로 다시 중국 지명을 원래 지명을 복귀를 했다. 그것은 이제 뭐냐면 종전의 그 중국 중시의 왕권 강화 정책 시스템을 뭐냐면 예전에 진골기족의 어떤 그 골프제 시스템을 바꿔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을을 볼게요. 노급을 없애고 매년 조를 주되 차등을 뒀다. 이렇게 있죠. 자, 이거 어디에서 많이 듣던 거죠? 노급을 없애고 매년 조를 지급하는 사람 누구? 신문학 때죠. 신문학 때. 자, 그 당시에 노급이 있었는데 노급은 이제 진골 귀족들에게 그 관료직의 어떤 대가로 지급을 한 건데 너무 많이 줬죠. 오버스트레이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뭐냐면 여러 가지 이제 조용주 징수하는 거, 특히 노동력도 징수하고 조세도 징수하고 곡물도 징수하고. 자, 근데 이것이 그 지역을 이제 장악할 수 있잖아요. 이거 계속 그렇게 영구적으로 가면 그 막기 위해서 관리의 직무 대가를 이제 노급이 아니라 관료전했다. 관료전이라는 건 뭐냐면 그 당시 이제 조세만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이 이제 뭐냐면 언제 때서 신문학 때 관련된 내용이니까 틀렸죠. 요 조세제도 그러니까 노고페이지와 관련인식 관련된 내용은 뒤에 있으니까 다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관련된 내용이 이제 경동왕 때니까 니은과 디귿. 그래서 답이 몇 번이에요? 3번이죠. 3번.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겠습니다. 4번. 4번은 앞에 그 했던 문제들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문제들이 이제 요 문제보다 좀 더 뒤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요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번 문제를 또 낸 것 같아. 그 뒤에 있는 문제들. 자, 다음 사료의 내용을 간략하게 쓰고 이 사건과 관련해서 나타난 왕위 계승상의 변화, 정치세력의 재편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지금 물어보는 게 지금 뭐예요? 세 가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시험을 이제 문제를 접했을 때 일단은 하이트 같은 것들 뭐 이런 걸 가지고 와갖고 좀 체크를 하면서 물어보는 뭘 물어보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첫 번째는 간략하게 쓰고 그 이 사건과 관련돼 갖고 왕위 계승 변화 두 번째 문제고 정치 세력의 재편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요 밑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보겠습니다. 삼국사기에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이제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를 읽을 때 이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비판적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진성왕이 그 당시 뭐 최승로의 최충원의 뭐 심은 10조를 받아들였다. 그런 식으로 서술되면 최충원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쓰면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 뒤에 내용들을 볼 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이제 보셔야 돼. 이걸 이제 뭐냐면 비판적으로 들어 보셔야 되는데 이 사료 비판도 마찬가지고 이 삼국사기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보면 진덕왕이 죽으니까 이때 진덕왕이란 거는 누구냐? 요거는 진덕 여왕이죠. 여왕. 음. 자, 여기에서 흥이라고 이제 했는데 흥이라는 것은 이제 보통 제후가 죽을 때 흥이라고 해요. 흥.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있고 거꾸로 이제 왕이 죽을 때는 붕이라고 하죠. 붕.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신라는 자칫 당나라 제후국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이제 흥이라는 말 썼겠죠. 하여튼 이때 이제 성골계통이 다 끊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쫙 보니까 이때 이제 2천 알천이 상당히 우선순위에 오는 거야. 그래서 그 당시 여러 신하들이 이제 알천에게 섭정하기를 이제 청했는데 이 알천이 거부를 했어. 신은 늙고 이렇다 할 만한 덕행이 없다. 그래서
지금 덕망이 높은 춘추공, 그러니까 김춘추죠. 할 만한 자가 없다. 실로 가히 빈곤하여 어려운 세상을 도울 빈곤하고 그 다음에 어려운 세상을 도울 영호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 춘추가 이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왕위에 즉위했다. 그래서 원래 처음부터 이제 받아들이면 안 되겠죠. 세 번 뭐냐면 사용하다가 부득이 왕에 취했는데 이거는 어디에 이제 뭐냐면 일종의 액션이나 보시면 돼요. 동양권에서는 왕을 이제 성향받을 때 선임받을 때 이런 식의 액션을 취하는 것이 이제 뭐냐면 좀 예의죠. 예. 그래서 이제 했다. 그러면 요걸 보면 마치 알천이 자기가 왕이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냐 김춘추가 뛰어나기 때문에 그냥 넘겼다라고 선술돼 있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죠. 이거는 이제 그렇게 뒤에 훗날 그렇게 아름답게 표장을 한 거고 실제로는 김유신과 김춘추가 진덕여왕 때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죠.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이제 뭐냐면 왕위를 양도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 그 뭐냐 자기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알천이 김춘추에게 어쩔 수 없이 자기 왕위가 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넘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김춘추가 왕이 될 수 있던 거는 그의 정치적 외교력도 있겠지만 결정적으로 뭐가 있어요? 김유신의 군사력도 있어. 그래서 그 당시 아웃사이드 같은 진국이지만 일종의 쫓겨난 왕의 이제 손자와 그 다음에 저쪽 금강개혁 그 금강가역 가야 계통의 이제 왕족들이 결합돼서 지금 같은 데 진골 내에서 인사간이나 아싸가 결합되었고 새롭게 신흥세력들이 결합돼서 왕이 됐다 왕권을 차지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때 이제 정치세력 재편은 어떻게 얘기하냐? 아까 말했지만 김춘추는 신흥 무장 세력인 김유시 세력과 손을 잡고 기존의 귀족 세력 억제하고 육특분 세력 등용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김춘추가 신흥 무장 세력인 김유시 그 세력과 손을 잡고 왕이 됐다. 이렇게 이제 대충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바탕에서 등장한 이제 뭐냐면 무료왕기통은 강력한 이제 뭐냐면 그 권력을 누리고 전제 왕권이었죠. 심지어는 모양 후반기 때 들어가면 초기 협력 관계에 있었던 김유식 의원도 왕권에 탄압을 받게 돼요. 이건 뒤에 좀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볼게요. 5번. 자, 5번은 이제 좀 보면, 참고로 아까 제가 이걸 좀 안 보여드렸는데, 왕이 계승 그 기준에 따라서 그러니까 왕의 이제 그 칭호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시대 구분한 거 있잖아요. 삼국사계 삼국유사야. 그래서 요거 이제 삼국사계 삼국유사야 특징이 있어요. 상대, 중대, 하대 혈통의 기준에 따르고 이거는 왕의 명칭에 따라서 상고, 중고하고 요 표는 좀 기억을 정확히 해두세요. 요거는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자, 5번 문제 볼게요. 5번은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폐광진 관련된 내용이에요. 폐광진. 폐광진은 어디에 있냐? 이렇게 있으면 그 예성강 부근의 항해도 지역이 지금 오늘날 폐광진이야. 그러니까 평양 이남의 항해도 일대 지역이 폐광진이었군요. 그래서 폐광진은 통일신라 이후에 개척된 그 지역이에요. 예, 요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럼 문제 볼게요. 다음 8세기 때 신라가 서쪽 변경 지역에 영역화하는 과정을 보여준 사료이다. 그래서 가에 밑추친 결과를 가져온 그 직접적 계기가 있는 사건을 쓰고 그 다음에 새로 개척된 지역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신라가 나와 다의 상위에 설치된 행정구역의 구체 명칭과 그 성격적 특성을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 보면 여기 가 관련된 밑줄치 내용인데 제가 여기 쳤다가 이거 놓쳤네 안 쳤네. 자, 여기 가와 관련된 내용은 이제 뭐냐면 그 당시 잠깐만요. 가의 밑줄친 결과를 가져온 직접적인 계기가 됐던 사건은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폐강 이남의 땅을 하사받았다. 이 내용이야. 예, 폐강 이남의 땅을 하사받았다. 요걸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밑줄 안 쳤는데 예. 야, 이때 이제 폐강 이남의 땅 있죠? 요거는 뭐죠? 대동강이죠. 대동강 이남의 땅을 하사받았다. 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요. 이 성동왕 때요. 자, 여기 보면 사신을 보내서 당나라에 들어가 새해를 축하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조소에 사회적 말이 사제의 말을 적었으며 은혜를 엎드려 받았습니다. 그래서 폐강 이남의 땅을 하사받았는데 제가 바닷가에 나서 거주하면서 성조의 감안을 받고 비록 성심은 평소 마음을 삼았으나
공이 보잘 것 없다. 뭐 쭉 내용이 있는데 이때 이제 성동왕이 이제 이렇게 해갖고 이제 자신을 신이라고 낮추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예.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하사를 받은 거에 고맙다라는 이제 내용을 이제 하는데 그러면 당나라가 왜 폐강 이남의 땅을 줬냐 이걸 알려면 그 당시 이제 나당 동맹 당시의 상황을 좀 봐야 돼요. 자, 나당 동맹이 맺어질 때 그 당시 이제 김춘추하고 그 당시 당나 태종 간에 이제 뭐냐면 어 맺었잖아요. 그때 이제 맺을 때 서로 간에 미약을 맺었어. 미약을. 이때 이제 말로 이제 구두로 이제 얘기한 거야.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만약에 신라가 백제 고구려 당나라에 고구려 치는데 도와주면 그 대가로서 뭐냐면 폐강 이남의 지역 땅을 뭐냐면 신라에게 주겠다는 말을 당태종이 뭐냐 김춘추에게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공식적인 문서에 남았어야 되는데 당나라 문서에서는 안 남았어. 그러니까 서로 간에 약속만 한 거야. 약속만. 구두로.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나당 전쟁을 펼칠 전개했을 때 그 당시 이제 그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그 당시 문무왕이 그 당시 서린기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예. 그래서 서린기가 문무왕한테 편지를 보낸 걸 답서를 보냈어. 거기에 보면 그 말이 나왔죠. 예전에 김춘추하고 그 당시 그 당태종이 이렇게 폐강 이남의 땅을 넘겨줬다. 우리한테 가져가고 했다. 근데 너네들 왜 약속을 안 지키냐? 그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그때 당시에 구두로 이렇게 약속이 있다. 이렇게 이제 알 수 있는 거야. 근데 이 내용이 당나라 기록에는 없고 우리나라 기록만 있어. 그래갖고 이게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고 좀 논쟁이 있긴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그 믿었다고 이제 그 말을 했다고 보면 폐강 이남의 땅은 원래는 신라 땅이었어요. 근데 나당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당나라가 그걸 인정하지 않았죠. 근데 왜 인정했냐? 자, 그때 당나라가 그러니까 신라 북쪽에 발해라는 나라가 등장했죠. 그래서 당나라하고 이제 갈등을 빚게 되니까 그 당시 당나라가 그 당시 발해 신라와 연합해서 발해를 치려고 했어. 그래서 비록 이제 공격했지만 실패했죠. 그때 신라군이 이제 남쪽에 들어와서 이제 발해를 쳤지만 도중에 폭풍이나 그 날씨가 추워가지고 그 다시 돌아왔어요. 예. 그렇지만 일단은 나당 공수동맹 약속을 지켰잖아요. 그러면 뭔가 대가를 줘야겠죠. 그래가지고 신라에게 원래 줬던 그 남쪽 땅, 그러니까 폐강 이남의 항해도 일대 그 땅을 주기로 약속하고 인정해 준 거야. 근데 이미 이 땅은 그 당시에 이제 신라가 와가지고 그 이미 어느 정도 이제 개척민들 보내고 와가지고 자기 땅을 만드는 그 지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나라 입장 올 때는 어차피 신라 땅이니까 그냥 인정해주고 추인해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 사건, 폐광지 이남 땅을 중고라고 돼 있지만 실제로 뭐냐면 추인하는 사건이 뭐냐면 당나라 요청을 받고 신라가 발해 출병한 733년 이제 사건에 대한 그 뭐냐 그 출병 행위에 대한 그런 그 대가로서 그 당시 신라가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실질적인 그 폐광 이남 땅을 인정해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행정구역을 뭐라고 쓰냐 이렇게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행정구역은 요 관련된 나와 다의 행정구역은 어디냐? 폐강진이죠. 앞에 얘기한 것처럼 폐강진, 폐서지역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뭐 여기 보면 그 대곡성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다지명에 보면 오곡이나 후엄, 한성 뭐 이런 그 지명들이 다 어디에 속하냐면 폐강진 지역이 항해도 일대 지역이죠. 그래서 그 신라는 그 지역을 특수 군사 지역으로 만들었어요. 군사 지역을 만들고 그 진을 설치면서 또 개척농민을 투입해갖고 또 행정지역 단위 삼았어요. 그러니까 군사적 성격과 함께 행정지역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여기에 등장했던 지역들을 지역의 폐서 출신 호족들이 이 지역을 중심에 등장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왕건도 그 폐서 출신의 호족 중에 한 명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폐강지는 한강검에도 나왔기 때문에 언젠가 한번 시험에 또 나올 수 있어. 그래서 폐강진 꼭 기억을 해두시고 폐강진의 위치, 성격 그리고 이런 것들 좀 기억을 같이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6번 문제. 자, 6번 문제인데 6번 문제는 하기 전에 첫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번호는 21번입니다. 첫 번째 인증번호는 21번이에요. 자, 6번 문제는 이제
여기 보면 연도를 좀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죠. 그 예전에 객관식 기출 문제는 이렇게 연도를 정확히 좀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들을 좀 많이 냈어. 예. 지금은 그런 식의 문제가 안 나오죠. 그렇지만 요거 하나하나가 일종의 주관식의 문제 단서가 될 수가 있어. 예. 그래서 하나하나를 꼼꼼히 다 봐야 돼요. 요거요. 자, 일단은 간을 보죠. 간을. 자, 일단은 이 국학 설립 시기가 언제죠? 요거 국학 설립 시기가 신문왕 때죠. 신문왕 2년 682년이에요. 예, 682년. 저는 지금 보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를 지금 시험 보시기 때문에 외워야 돼요. 예, 일단은 나와 있기 때문에. 자, 정정지급 같은 경우에는 언제 때죠? 이거 성동왕 때죠. 성동왕 때고 722년. 그리고 예, 이때. 자, 그 다음에 노고부활은 언제 때요? 예, 경도광 때요. 경도광 때. 앞에 얘기했던 그다음에 하나 정책할 때 경도강 때 그 뭐냐 노급을 폐지했던 거 예전 폐지한 걸 다시 부활시켰죠. 예, 이런 것들 경도강 때 그래서 753년을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독소상품가 시행은 언제 때냐? 이거는 하대로 넘어가죠. 자, 요거는 원성학 때야. 원성학 때. 그래서 원성학 때 788년이에요. 그 다음에 청해진 개설은 언제 때죠? 청해진 개설은 아 828년이죠. 예. 청해진 기선 흥성왕 때죠. 흥덕왕 때. 흥덕왕 때 828년이고요. 그 다음에 원종 예노의 낭은 진성여왕 때죠. 진성여왕 3년에 일어났죠. 그래서 889년 이렇게 이제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이제 요 사이에 무슨 사건이 있는가를 옳은 것을 골라내는 거야. 예, 옳은 것을. 자, 일단은 1번을 보겠습니다. 1번을 보면 왕의 장인이었던 김웅들이 무리를 반란일으키고 왕의 장인들 김웅들의 무리가 반란을 깨었다가 붙잡혀 처형됐다. 자, 요 김웅들 반란 사건은 예전에 한번 예문에 또 나왔죠. 그 뒤에 또 문제가 나왔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 상당히 중요하죠. 자, 김웅도는 누구의 그 장인이었어요? 이 사람은 신문왕의 장이에요. 신문왕. 그 당시 이제 진국의 우두머리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신문왕의 장인이었는데, 자, 이 신문왕의 장인이 김홍도의 반란을 일으킨 건 언제 때냐면 681년이에요. 681년. 예. 그래서 이 사건을 진압하고 나서 왕권을 강화시키는 일련의 정책을 이제 전개했고 중대 왕권의 전제에 큰 기반을 일으켰다. 근데 이제 앞에서 이게 왜 답이 안 되냐? 여기 보면 정확한 몇 년까지 외워두셔야 겠죠. 682년인데 이게 681년이니까 요거는 어디에 해당하겠어요? 가는 아니고 가 이전에 해당하겠죠. 가 이전. 예. 그래서 틀렸습니다. 요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를 볼게요. 요게 있죠. 이창 김지정이 일으킨 반란을 상대된 김양상 등이 진압했다. 이렇게 있는데 자, 일단은 요 김지정의 반란 사건은 언제 일어났냐? 요거는 해공황 때 일어났어. 해공황 때. 해공황 때. 그래서 해공왕 말년이죠. 해공왕 어떤 사람이냐면 경동왕에 뒤에서 8살 어린 나이에 즉위를 했어요. 그래서 모친 망월 부인이 초창기 때 섭정을 했다가요. 그때 이제 해공왕 때 좀 약간 정치가 어려졌죠. 해공왕 자체가 어릴 왕이기 때문에 좀 약간 능력이 없었고 그리고 성에 대해서 왕이 돼도 상당히 문란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때와는 좀 진골기족 세력이 강화 등을 맞물려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96 각간의 난이나 김융의 난 이런 이제 기족세 때 반란이 났어. 예. 그때 이제 실권자가 누구였냐면 김양상과 김경신이었는데요. 때마치 이때 김지정이 반란이 일으키는데 김양상과 김경신이 김지정 반란을 진압을 했죠. 근데 이 김지정 반란 도중에 그 난병에 의해서 그러니까 반란군에서 해공왕과 왕비가 반란군에 살해됐기 때문에 왕이 죽으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또 새로운 왕을 내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대된 김양상이 30세 성덕왕이 되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실하대라고 하죠. 예. 그리고 나서 또 있고 김경신이 나중에 원성왕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과정이 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은 그 학자들은 이 김지정이 이제 난을 일으켰다고 이제 보지는 않고 있어요. 아마 이제 김양상과 그 당시 실권자였던 김경신이 난을 일으키고 그 측근이었던
김지정에게 반란 그 뭐냐면 떠넘겼다. 자기가 반란을 이끌어서 김정이 반란 그리고 먼저 자기가 죽여놓고는 반란병에 죽었다. 해공화가 이 죽음을 그렇게 처리했다고 이제 보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요게 이제 해공화 말년 때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거와 관련된 내용은 이제 좀 시기적 안 맞죠. 그래서 이게 780년이니까 여기가 나시기가 아니라 어디냐면 요 다시기예요. 780이니까 다시기와 관련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해공학 16년 때 일어난 사건이고. 자, 그 다음에 다는 이길철 대공과 대하천 김융이 차려 반란을 일으켜 실패했다. 예, 요게 이제 노고부활부터 독성어 상품과 시행 주인데 요거는 이제 그 내용을 좀 보면요. 예. 자, 이때가 이제 일단 김용이라는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이냐 이걸 좀 알으셔야 되는데 김용은 잠깐 제가 앞에서 얘기를 했는데 김용은 김유신의 뭐냐면 그 자손이에요. 자손. 그러니까 아들은 아니고 그 밑에 자손이라고 보시면 돼요. 손자 뭐 하여튼 그 김유신 그 계통의 이제 자손 후손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자 이때 김 상공 유사에 보면 죽은 김유신이 헐령이 미추와 무덤에 가서 한탄하는 내용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때 삼국사기에 일어난 그 김융이라는 사람이 김유신 후손일 거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어. 예, 사람들이. 그래서 김유신 후손들은 한동안에 무효한 김시대역과 함께 이제 권력을 일부 누렸으나 무효한 김시대역이 권력을 독점하면서 권력이 소외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 불만을 품고 김용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예. 그래서 이 반란 사건이 언제 있냐면 해공학 6년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770년에 일어났던 사건이죠. 예. 자, 그래서 요 사건을 이제 볼 때 이제 요거는 시기적으로 해공학 때 그 관련된 내용이니까 다시기가 맞죠. 예. 답이 3번이에요. 3번. 예. 그래서 문제가 되게 어렵죠. 예. 그래서 이 김용의 반란 사건을 제대로 알고 있는 분들 거의 없을 거라 이제 생각을 하여 저도 자료 찾아보면서 알게 된 거니까. 그래서 다음에 시험 문제 나올 때는 뭐가 나올 수 있냐? 제 생각에는 이제 해공학 때 일어난 이 김윤의 반란 사건이 나올 수가 있어. 사료가 주어지고 요게 무슨 사건하고 연결돼 있냐? 물어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란을 보죠. 란은 이제 뭐냐면 왕위 계승전에 패배했던 김운징이 김양 등의 도움으로 왕위에 올랐다. 이렇게 이제 있어요. 자, 요게 이제 김우진하고 이제 그 관련된 사람들 이제 좀 봐야 되는데, 김우진은 일단 45제 신무왕이에요. 신문왕이 아니라, 신무왕입니다. 한참 뒤에 사람이죠. 예, 신문왕이 아니에요. 예, 신무왕인데, 이 사람이 왜 왕위가 됐냐, 이걸 알려면 그 앞에, 뭐냐면 사건을 좀 알아야 돼. 예, 사건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자, 이때 이제 그 흥동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대 이제 흥동왕이 좀 약간 정치를 좀 잘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아들이 없어. 그래서 아들이 없고 이 사람이 그러니까 죽으니까 그 이 김우징은 이제 아들이 없지만 그 주변에 좀 그 계열상 이제 두 명의 이제 후보가 등장했는데 이 사람이 그 규정과 그다음 재동이에요. 네, 규정과 재동. 그래서 그 규정의 아들이 김우징이에요. 김우징. 그래서 규정계하고 재용계가 싸웠는데 그때 이 재용이 그 규정을 죽여. 그러면서 시강왕이 돼. 그래서 이제 김우진은 아버지가 돕다가 이제 패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도망을 가죠. 그래서 어디 도망가냐면 청해진 장보고에 가서 은신을 하게 돼요. 근데 시공왕도 자신을 도와줬던 그런 그 김명희가 이용의 반란에 제거돼. 그 김명희 왕이가 돼. 이게 민의 왕이야. 그래서 이 이제 중앙의 혼란을 틈타서 김우진이 장보고의 도움을 받고 군대 입고 경주에 쳐들어가죠. 민의 왕을 죽이고 그 왕이 올라요. 그 사람이 뭐냐면 앞에 신무왕이야. 그리고 그 해에 또 죽어.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있다가 거기에 이제 결혼 문제가 얽혀가지고 그 아들이었던 문소왕 때 그 당시 이제 그 귀족들의 파견된 염장에서 누가 죽어요? 장보고가 죽어요. 예. 그래갖고 이런 사건인데 자, 이 사건은 이제 언제냐? 왕에 오는 사건이 이제 뭐냐면 839년이에요. 예. 그래서 이 839년인데 이 839년은 어디에 해당하죠? 라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청해전 개설 이후에 해당하죠. 흥동왕 이후에 해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안 맞아.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이건 아마 이제 시험 문제 나오면 장보고도 관련돼서 나오고, 그 다음에 그때 흥덕왕이 죽고 나서 그 당시 그 균전기하고 재령가가 싸우는 그 과정 속에서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것도 어려운 문제이기도 해요. 요거는. 자, 그다음 5번을 보면 만을 볼게요. 김원창이 왕위 계승 김원창이 원석의 왕위 계승에 불만 품고 지방에서 반란일으켰다. 요거는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죠. 이게 09년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거든요. 뒤에 있는 문제긴 한데, 자, 하여튼 요 내용도 좀 살펴보는데, 요거는 이제 그 성동왕이 앞에 언급한 성동왕이 있죠. 예, 아들이 없어 이제 죽어요. 그래서 이제 모려관계인 김주원이 이제 유력한 왕의 후보였는데, 그때 김지정이 같이 진압했던 그 권력적인 김경신이 그 후보자인 김주원을 제끼고 자기가 왕위가 돼. 이게 38대 원성왕이야. 자, 김주원의 아들이 누구였냐면 김원창이었죠. 그래서 그때 김원창이 불만 품고 홍동왕 때 자신의 도독에 있던 옹주에서, 오늘 백제 지역이죠, 반란을 일으켰죠. 그래서 국호를 장안호하고 연호를 경호로 선포를 해서 한때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일대를 장악해서 기세를 떨쳤지만 나중에 이제 신라군에서 격파하죠. 그리고 그 아들이었던 김범문이 또 고달산적 수신의 무리와 함께 한산주에 반란을 일으켰지만 신라 정부에 진압이 되죠. 예, 요 관련된 내용이 이제 기출문에 나왔던 거죠. 자, 그래서 요 시기가 이제 김현창의 난이 언제 일어났냐면 한동안 때 일어났어요. 882년에 일어났던 거죠. 882년. 예, 그래서 요게 마 시기가 아니죠. 어디 시기죠? 나 시기죠. 예, 그래갖고 요게 시기가 틀려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답이 시기가 맞는 것은 요 김용의 반란 사건하고 연결해서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거 하나하나가 주관식에선 또 하나의 주제로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꼼꼼히 봐두세요. 꼼꼼히.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하고 이제 8번, 그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09년 기출 문제 좀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한 개의 예문에 두 개의 어떤 이제 뭐냐면, 지문이 나와 있는 거죠. 예. 근데 이건 좀 약간 특이한 경우인데, 보통 한 개의 예문에 한 개의 그 지문이 나오는 건데, 물어보는데 이게 두 개의 발문이 나와 있어. 그렇게 구성이 됐던 건데, 09년 기출문인데, 자, 요거는 이제 앞에서 언급했던 무슨 사건과 연결됐냐면, 김현창의 난하고 관련돼 있어요. 김현책이나. 자, 그래서 이제 녹진 관련된 내용하고 또 연결돼서 쭉 나오거든요. 이 녹진은 이제 그 내용인데, 요 내용인데 너무 이게 길어가지고 요 읽기가 좀 그러니까 문제 풀면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일단 요게 이제 그 내용을 좀 보면요. 가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이렇게 있는데, 녹진에 대한 설명과 관련된 녹진, 예, 녹진과 관련된 설명인데, 문제 보면요. 자, 오두품 출신의 중앙관료다,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당시에 이제 그 골품제 운영을 해서, 뭐냐면, 그 육두품 세력 있잖아요. 육두품. 그래서, 여기 녹진의 신부는 이제 육두품이라고 나온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의 녹진의 반언의 행동 속에서 보면, 육두품이라는 신분이라는 걸 추적할 수 있는데, 그가 이제 육두품 근거된 것이 그 내용을 이제 보면, 그 춘공에게 그러니까 인재를 다루는 방법에서 집 짓는 자유와 비유하면서 적재적소의 인재를 등용할 거, 유교적 정치념을 강조했고, 그다음 대하천에 벗을 내렸는데 사용하고, 대하천 진골만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얘네들 육두품이 나오고 있어요. 육두품은 능력주의, 유교적 이념을 내세웠던 거죠. 예. 그리고 대하천에 그 준 것을 사용한 것은 겉으로는 그지만 자기 신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대하천 그대로 받을 경우에는 그 뭐냐면 주변으로부터 이제 시기를 받아갖고 이제 뭐냐면 공격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신분의 아창까지 때문에 받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오두품 출신이 아니라 육두품 출신이다. 예, 여러 가지 정황상의 증거를 볼 때 이렇게 이제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당시 관료의 인사를 정담하는 간부의 차관이었다, 이렇게 보는데요. 자, 이것도 틀리죠. 예. 육두품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이제 그 잠깐만, 죄송합니다.
잠깐만 기다려. 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 녹지는 이제 그 당시 그 관련 인사를 담당 간부의 차관이었다는 건 틀려요. 그래서 그 글을 잘 읽어보면 그 관료를 담당하는 간직에 있었던 사람은 아니죠. 여기 보면 집사시당으로 돼 있어요. 집사시당은 그 집사부의 차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사부란 자체는 왕의 측근기관으로서 국가의 기밀사무를 담당했던 그런 역할을 했고, 당시 인사를 담당했던 부서는 위화부나 예부죠. 그들 문맥을 볼 때 녹진이 개인적으로 춘공에게 친했기 때문에 춘공의 인재를 쓰는 방법을 알려준 거지. 녹진이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에 있었던 건 아니다라는 걸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보면 간직 수행 대가로서 충녕사조를 이제 받았다. 자, 충녕사조라는 건 녹봉을 얘기하는 거죠. 녹봉.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간료조원과 함께 이제 지급을 한 걸로 돼 있는데 이건 좀 나중에 더 설명했지만, 자, 앞에도 얘기했지만 요 간료선을 바탕으로 이제 충녕사조는 경동왕 때 폐지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요게 형동왕 때 얘기잖아요. 하대 때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틀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중해제 적용 대상이었으므로 대하차는 오를 자격이 있었다. 중해제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골품제상 이제 6두품과 5두품이 실력이 있어도 더 이상 한계가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뭐냐면 중위를 달아주죠. 그러니까 더 간등은 그대로인데 대우는 좀 우대해주는 그런 방식이 그 중위제거든요. 이 중위제. 근데 중위제라는 건 간등 자체를 올려준 게 아니라 대우를 좀 해준다는 것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요건 틀렸죠. 중위제에서 대하차까지 오를 자격은 없었죠. 대하차까지 올릴 수 없고 이중하차, 삼중하차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있고 5번을 보면 적재적소의 원칙을 건의하여 현도와 그 아우의 중심에 정치에 지원했다. 맞죠? 그래서 그 당시 강력한 왕권을 지원하는 육두품의 역할을 이제 기억을 하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문제가 상당히 좀 약간 단순히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료를 보고 분석을 해야지만 나올 수 있는 그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상당히 이제 고차원적인 문제야. 예. 그래서 답은 5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나의 반란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있는데, 자, 이때 이제 그 한동안 때 앞에서 언급했던 무슨 말이 나왔죠? 김원창이 나왔어. 김원창이. 여기 이제 김원창에 관련된 내용이죠. 예. 그래서 이 김원창의 나는 그 당시에 이제 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응주에 일어났고, 저 응주는 어디냐? 백제죠. 예전에 백제. 그리고 이 김원창은 뭐 왕이 신라 왕이 되겠다고 그 생각을 안 하고, 물론 이제 이 당시에 무령게 자기 아버지의 이제 뭐냐 왕이 되지 못한 걸 불만을 품고 이렇긴 했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신라 대신에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김원창은 장안이라는 이런 국호를 내세워서 뭐냐면 했고, 그때 김원창의 난이 확대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지방민들, 그러니까 신라의 골품제에서 소외됐던 지방 실력자들이 김원창의 난을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줬죠. 예, 그만큼 이제 그 신라의 어떤 지방 세력이 그만큼 커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텐데, 신라가 좀 약간 문제점이 뭐냐면 신라가 너무 골품제 폐쇄적 사회잖아. 그러니까 지방의 다양한 호족들을 포용하지 못했어. 예. 그래서 그 뭐냐면 결국에는 지방 호족들이 일어난 이제 나라들에 의해서 멸망을 했잖아요. 야,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 일어났는데, 자, 하여튼 그 당시 김현창은 이런 지방 호족들을 적극적으로 포섭을 하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이었던 이제 뭐냐면 김법문이 수달산의 그 도둑과 같이 손을 잡고 한산주 지역에 또 반란이 있겠지만 국부가 진압당했죠. 예. 자, 이게 이제 김현창에 나는 이제 주 내용인데요. 자, 그러면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요것도 이제 옳지 않은 것을 이제 골라라, 이렇게 이제 보는데, 나의 아들도 뒤에 다시 반란을 일으켰다. 예, 맞죠? 예. 이 김현창에 관해서 이제 이때 그 나의 아들은 누구야? 김범문이라는 사람이죠. 예. 예. 이 사람도 이제 뭐냐면 반란을 일으켰다. 여기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년간 이어진 자연재해의 기근이 배경이 되었다. 자, 맞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뭐냐면 자연재해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았던 시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일종의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명주 지역에 거점하여 그 전국주가 일어났다. 이건 왜 틀렸을까요? 그 앞에 말한 것처럼 명주가 아니라 웅주죠, 웅주. 예. 자, 명주는 오늘날 이제 보면 강원도 그쪽 지역이에요. 그 명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남할 여초 때 고려에 항거했던 끝까지 항거했던 김순신이라는 사람이 있어. 김순신의 근거지예요. 예. 근데 이 사람은 김원장은 상관이 없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아버지가 부당하게 왕이 되지 못한 걸 명분 삼았다. 예, 맞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당시 이제 원성왕이 왕이 올 때 그 당시 아버지 김주홍이 이제 무영계 그 직계손인데 원성이 올라왔다. 그래가지고 그 불만을 일구고 이제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익혀야지. 근데 한참 뒤에 흥동원 때 반란을 일으켰다는 게 이제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있는데 하여튼 좀 그 전에 그 아버지의 일어난 그 왕이 되지 못한 거에서 불만을 일으키고 헌덕왕 때 흥동왕이죠. 황동왕 때 반란을 일으켰죠. 자, 그 다음에 5번을 보면 국호를 장안으로 정하고 건원하여 당나라 연호를 쓰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있는데 자, 여기 장안을 정했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뭐야? 독자적인 국가를 만들겠다. 신라가 아니라 지방세력 같은 독자적인 국가를 만들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단순히 신라의 내분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요. 그래서 답이 맞죠. 그래서 답이 틀린 게니까 이제 3번이 되겠죠. 자, 8번 문제를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9번 문제 보겠습니다. 9번 문제. 그러면 신라 하대 그 여러 가지 이제 뭐냐면 그 정치, 경제, 사회적 변화 관련된 내용을 이제 물어보고 있어요. 남한요초의 어떤 사항들을 물어보고 있는데 자, 요거 내용을 좀 보면요. 자, 여기 보면 신라 하대와 후삼국 분열기의 사회상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있는데 신라 하대의 모순의 한관 주의적 신부는 죽두품으로서 선종과 연결과 지방세력을 영도했다. 맞는 것 같죠? 근데 틀렸어. 왜 그러냐면 주의적 신부는 육두품이 아니라 호족이에요. 지방 호족. 호족은 골품제에도 들어가 있지 않는 그 세력이야. 골품제에 들어가려면 적어도 국인이어야 되겠죠. 경주 주변에 이런 국인이었는데 호족은 지방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은 이제 자신의 어떤 지방의 군사 경제적 기반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골품제사에 소외됐던 그런 사람이죠. 근데 육두분 세력들은 상대적으로 진골보단 소외됐다고 했지만 골품제사의 기득권을 누렸던 집단이에요. 예. 그래서 있기 때문에 신라 말기에 들어가면 일부 육두분 세력이 호족과 결탁된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뭐냐면 그 끝까지 신라에 충성을 맹세했던 육두품색도 같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그 육두품은 거기에 이제 호족들의 어떤 그 뭐냐면 일종의 참모 역할을 한 거지. 여기 그 주도를 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 보조적인 존재에 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틀렸죠. 답이 옳지 않은 거니까. 자, 2번을 보면 풍수지리설은 경주지방의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행정주의를 굳혀서 국토를 재평성하는 데 기여했다. 예, 이거 맞죠? 예. 풍수지리설은 이제 삼국시대에 중국에 도입돼서 통일신라 시대 때 더 확산됐어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 풍수의 특징이 도참사상과 또 연결돼 있잖아요. 산세 지형을 보고 나서 앞날 예언하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이제 대표적인 풍수 도참사상이 도손비기라는 책 있죠. 이것도 외워두셔야겠죠. 그래서 이 책 내용을 보면 도선이 이제 얘기했던 내용을 구성되어 있는데 뭐 지세왕설이라든지 비보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건 나중에 좀 더 얘기할게요. 그래서 조선시대 이르기까지 많은 영향을 줬는데 특히 이제 그 고려태조 왕건은 훈요 10조 중에 도선선사가 지정되지 않은 곳에 함부로 짓지 마라 하면서 이렇게 있는 것들인데 이것도 다 도선비에 영향을 받은 거죠. 예. 자, 근데 이게 원본이 조선 초기까지는 그 전해졌다고 보고 있는데 조선시대 때 태종 때 이런 비기류를 다 없애려갖고 다 없어졌어. 그래서 원본은 지금 남아있지 않고 그 당시 고려사나 고려사 조도에 이렇게 이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런 풍수 도창 같은 것들은 신라 중심의 어떤 소백산맥 이남의 어떤 이제 중심의 국토 사상을 지방 중심으로 확대됐다고 보시면 되죠. 도선 비기에서는 개경의 왕이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하지만 그 당시에 이제 그 여러 도선 비기와 마찬가지 여러 이제 비기들이 있었고 각 지방의 호족들의 어떤 이제 뭐냐면
그 왕조 건국의 정당성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 왕이 될 거라는 예언서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고려가 등장하면서 조선 비기를 제외하고는 다 정리됐죠. 예. 하여튼 그 비기류들은 그 당시 신라의 중앙정부를 권위 약화시키고 지방 중심으로 재편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것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풍설이술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뭐 유교라든지 도교라든지 등등 모든 사상들이 다 반 그 신라적인 어떤 성격을 띠고 있었어요. 그리고 신라를 무너뜨리고 호족들의 권한을 강화시키는데 어떤 이데올을 제공해주는 그 역할을 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을 보면 건원과 궁예는 지역 감정을 치우쳐 그 고대 사회의 모순을 한 거와는 민주주의 움직임을 포용하지 못했다. 예, 맞죠? 그래서 이 건원과 궁예는 초창기 때는 주도권을 장악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 약점이 있었어. 뭐냐면 독재적 기반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초족 세력이나 호족 세력들 끌어서 엉성하게 세력을 형성했기 때문에 자신의 기반이 없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기반을 이제 없는 상황에서 어떤 이제 자신의 위치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반신라적 정서를 좀 운영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신라의 권위를 인정하는 지역에서는 포용되지 못했죠. 그 이제 이세력들을 포용하지 못했는데 반면 왕건은 개경 일대 그 선조 때부터 그 오는 독재 해상 세력도 있었고 또 호족이야. 그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눈치 볼 거 없이 자기 나름대로 이제 자율적인 어떤 성을 가지고 정책을 펼칠 수 있었고 그리고 신신라적인 정책을 펼쳐갖고 신신라 계통의 이제 호족들이나 어떤 이제 그 백성들의 인기를 몰기 시작하면서 그 세력들을 더 통합을 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숙적인 권한을 제압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여기 보면 고려 태조는 노비송랑, 시민 유도등 같은 안민 정책을 해갖고 그 당시 이제 새로운 사회를 지향하는 기층사회 욕구와 직결된 정책을 포방했다. 예. 그 왕건 정책 관련된 내용인데 임용에서는 왕건 관련된 내용이 의외로 안 나와요. 훈유 10조 제하고는 왕건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는 거의 없는데 다만 이제 여기에서 9번 문제처럼 이렇게 답이 아는 그 내용에서 약간 이제 뭐냐면 제공해줬죠. 왕권의 정책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안민 정책, 그다음 치민 유도 정책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노비 송랑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억울하게 노비를 됐던 사람 양인으로 만드는 거고 치민 유도는 이제 백성을 뭐 부담하지 않게 부담스럽지 않게 왜냐면 그 세율을 낮춰주는 10분의 1로 낮춰주는 그런 정책을 포방했다. 예, 다 안민 정책 일환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틀린 거니까 이제 9번이니까 1번이죠. 1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삼국과 통일신라 통치 조직 관련된 내용을 이제 한번 또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